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요청에 따라 홍성보건소에서 예방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최근 공문을 통해 신뢰도 제고와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지자체장의 예방 백신 접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날 오후 홍성보건소를 방문해 문진을 받은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되기까지 마친 양 지사는 보건소 의료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도민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은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경찰, 소방 등 필수 인력 등으로 총 49만 6,664명입니다. 1분기 1차 예방접종을 마친 도민은 총 대상자 5만 3,695명 중 3만 7,679명으로 70.2%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도청 직원 22명과 충남경찰청 파견 직원 13명 등 이과 6팀 35명으로 구성됩니다. 자치경찰 행정과는 서무, 인사, 회계 등 사무국 운영 지원 전반을, 자치경찰 협력과는 자치경찰 사무 협력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도는 도청별관 2층에 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31일 인사 발령을 통해 직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끌 초대 위원장에는 오열근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시준, 김석돈 전 충남경찰청 총경과 이상희 이대환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범하는 만큼 시범 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을 선도하는 충남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제6기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가 2일 출범식을 갖고 오는 2023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합니다. 이번 6기 정책자문위는 여성 64명, 청년 16명 등 각 43%와 11%로 비율을 높이는 한편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촉해 분야별 정책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민선 7기의 마지막 해로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5기 때 36%에 불과했던 현장 전문가 비율을 51%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기획조정 분과를 비롯해 안전소방, 저출산 보건복지, 경제통상, 자치행정, 미래산업, 문화체육관광 등 13개 분과에 소속돼 도정 주요 정책자문과 제언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6기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선정된 김수복 단국대학교 총장은 정책자문위를 전국 최고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달 31일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한밭도서관 북카페 열람실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허 시장은 대전천 좌안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현장을 찾아 개인주택의 정화조 폐쇄와 하수관로 매설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하수관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로 90년대 이전 조성된 주거지역은 각 집마다 설치된 개인 정화조로 인해 해충과 악취가 발생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선제적으로 17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6,8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 허 시장은 한밭도서관 북카페 열람실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밭도서관은 1989년 12월 개관 이후 한 번도 리모델링이 없었는데 사업비 총 45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535석의 카페형 열람실로 재탄생했습니다.
허 시장은 이날 여러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삶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4월 5일 서천읍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에서 시민단체 A씨를 추돌한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영수 장항운수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기존에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장 이상이 조향 및 가속 장치의 과다 조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나타난 심장 이상 증세로 신체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사건은 다툼이 다소 진정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A씨에게 돌진할 만큼 감정이 격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툼을 말린 공무원들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를 만큼의 동기가 어렵다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차량 출발 당시 급가속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차량의 방향이 위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반대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또한 부상을 입게 됐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심장 이상을 호소한 점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충남 장애인체전이 올해는 예정대로 서천군에서 9월에 열립니다. 이번 체전은 코로나 방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군은 특히 타 시군의 사례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면밀히 살펴 불편함 없는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천군에서 제27회 충남 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지난해 5월 제26회 체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같은 해 9월로 연기됐다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군은 올해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준비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준비위원회 신규위원인 김용수 주식회사 코치 대표, 이병헌 서천군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장, 이광재 사무국장 등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본 계획 보고와 위원회 운영 규정 및 대회 운영비 편성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체전이 취소된 만큼 올해에는 준비 단계부터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은 총 예산 15억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코로나19 방역 소독 비용으로 책정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역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해 대회 전중 후로 상황에 맞게 경기장, 숙소, 음식점 등에 대한 세부 방역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만약 방역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상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대외 방역은 비상재원을 통해서도 다 철저하게 할 거니까요. 어떤 부분이 그 방역이 좀 걱정된다 할 때 그런 말씀을 좀 체크해 주시면 그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서천군 장애인체육회 이병헌 부회장은 2년 전 태안에서 열린 충남 장애인체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년 전에 태안에서 이제 충남 체육대회 개최했을 때요. 그때 이제 개막식 때 수어 통역사가 없었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노 군수는 이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이전 다른 체육대회 개최 시 아쉬움이 남았던 사례들과 함께 되짚으며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난 2019년 5월 서천군에서 열렸던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호평을 받았던 경험을 살려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번 파크골프대 장애인 할 때 그 유동 화장실이 제때 그 시간 안 돼서 좀 초반에 애로를 겪었던 것처럼 생각지 않은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때 뭐 때문에 조금 그 중간에 보완을 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한편 제27회 충남장애인체전의 참가 인원 규모는 당초 선수단 6,000명과 관계자 지역 주민 8,000명 등 14,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총 6,000여 명으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목현실화 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고 33억 원 규모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천읍 신송리 구암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개요와 추진 방법 등을 설명했는데요.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파악해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덕호 기자가 전합니다. 군은 지난 31일 서천읍 신송리 소재 곰솔주민 휴게실 주차장에서 지목현실화 사업 현장 설명회를 열어 사업 개요와 추진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측량 대행 및 설계비 등 약 33억 원의 군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목현실화 사업은 농지산지법 시행 이전 또는 양성화 가능한 토지거나 행정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신청이 없어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과세자료 공시지가, 건축물 대장, 정사 영상 등을 활용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하는 지적 행정 복지입니다. 군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농지산지법 시행 이전 및 양성화 가능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이 정리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측량 장비와 드론을 활용해 건축물 측량과 토목 설계를 지적 공무원이 대행하고 농지 전용 양성화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대상 토지 전량을 지목 현실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내 지목 현실화 사업 대상 토지는 법 시행 이전 1,199필지, 양성화 대상 1,096필지, 미신청 토지 186필지, 공공용지 1,470필지 등 총 5,421필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서면 781필지, 서천읍 452필지, 기산면이 220필지 등입니다. 신송 구암리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276필지로 541동의 건축물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 중 지목 불일치 토지는 48필지며 지목 현실화 가능한 토지는 41필지로 조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41필지 모두 지목 현실화할 경우 약 1억 원의 주민 경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방래 서천 군수는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군민의 요청이 있기 전 적극 행정으로 지적 행정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나중에 재산권 행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 여러분들이 몇 번씩 찾아가도 잘 시간이 안 맞거나 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네 나와서 하는 것은 이런 것 보고 이제 적극 행정이라고 한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2일 충남 서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서천 78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서천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서천중학교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금일 점심 학생들을 학교 조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천군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1일 서천군 군민평가단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노방래 서천군수와 한선교 군민평가단장, 평가단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군의 주요 성과와 올해 군정 주요 업무, 평가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평가단은 지난해 군정 주요 성과 영상을 시청한 뒤 올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오는 5, 6월 주요 사업장 현장 평가, 7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회 재현, 9월 제4기 군민평가단 위촉 등 향후 평가단 업무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군수는 군민평가단의 활동으로 군정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현장도 보시고 의견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업무에 대한 그 조율 이런 것들을 큰 도움을 주시는데 한선교 단장은 군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취장 보단의 자세로 평가단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1일 마서면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군은 마서면 개동리 24번지 일대 연면적 420제곱미터 부지에 총 예산 22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완공됐으며 올해 3월에는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관심의, BF 인증 등을 받아 일반 주민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됐습니다. 건물 내부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다목적실, 마주침 공간, 교육실, 사무실 등 편의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박래 군수는 초창기 주민자치센터 건축 부지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개관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소가 정말 아까 배움터, 회의 장소, 주민이 만나고 즐겁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됐는데요. 정말 잘 쓰여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업 관련 군 관계자는 마서면 주민이 주민자치센터를 언제든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다가오는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해 2일 치유의 숲에서 철쭉 5,000주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박래 서천군수와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 공무원, 지역주민 등 60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지난 2017년 식재된 편백나무 2,000주를 따라 철쭉을 심고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를 뿌리는 것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군수는 여러 개발로 인해 나무들이 갑작스럽게 베어지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치유의 숲에서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 심기 행사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매년 300여 명이 참여하던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지난 31일 지원청 내 화단에서 제76회 식목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만희 교육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화단 내 나무 심기와 청사 주변 환경정화 청렴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지원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국민에게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천군이 한산모시의 전통 계승과 후계 기능인 양성을 위해 한산모시 후계 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7개월간 운영합니다. 교육은 사단법인 한산모시 조합에서 주관하며 7개월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한산모시 전통문화교육관에서 총 62회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 내용은 모시째기, 모시삼기, 모시날기 등 모시직조의 전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 1일 제1회 멸종위기종의 날 선포식 기념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서식지회 보존기관협회와 공동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이 갖는 의미와 보존 가치 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